어떠한 가족도 완벽한 가족은 없어요. 서로의 부족함을 조금씩 이해하고 채워가는 게 가족이에요. 그리고 할머니가 이렇게 사과하고 이런 겸손한 모습과 내리사랑을 베푸는 모습을 보면 그 가족들은 이미 축복이고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걸 바꿀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채환님, 저는 70이 다 된 할머니입니다. 항상 명상 잘 듣고 마음 공부하면서 욕심을 내려놓았다고 생각했는데 손자를 보면서 아직도 많은 욕심이 가득 차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들 가족이 캐나다에서 함께 여행을 하면서 시댁에 유전적인 장난기가 13살 손자에게 전해져 심한 장난과 게임을 안 하면 피부를 뜯어먹는 버릇까지 있어서 보기 너무 불편해서 좀 점잖하게 말 한마디 했는데 며느리의 감정을 건드리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 냉랭한 분위기가 불편해져서 바로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쉽게 며느리가 반전되지 않네요. 욕심 많은 내 마음과 아들 며느리가 손자에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채환님께 묻고 싶습니다. 라고 적어주셨어요. 할머니시군요. 할머니께서 이제 손자와 아들 가족을 위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하지만 이제 스스로 욕심을 내려놓으려고 마음 공부를 하시는 70의 이제 나이라고 해 주셨어요. 이거 정말 존경스러운 일이에요. 그래도. 하지만 가족의 갈등은 수행을 하든 수행을 하지 않든 항상 우리에게 곁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걸 해결하려는 그런 과정 속에서 물론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만 나중에는 더 좋은 따뜻한 그런 관계가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서로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연세 70에 마음 공부를 통해서 명상으로 이런 상황을 알아차리려고 하고 있는 이 자체가 큰 발전이라고 봅니다. 저는 손자를 바라보는 마음 또는 며느리를 바라보는 마음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바라보는 마음을 바라보기 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대상을 바라보는 마음 전에 지금 명상을 하신다고 하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뭐냐? 따라해 볼까요? 자신의 마음을 먼저 바라보기. 자신의 마음을 먼저 바라보기. 지금 어떤 마음이 있으시냐면 손자가 잘 되었으면 하는 욕심이 시작이거든요. 물론 그게 없는 분들이 없잖아요. 하지만 그 욕심이 중도를 지키지 않고 과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사랑에서 비롯되지만 그건 욕망 속에 있다. 그래서 집착으로 흘러갔다. 그러다 보니 내가 손자에게 그냥 건네는 말들이 며느리나 아들에게는 언짢게 들릴 수도 있다. 처음엔 뭐라 그랬습니까? 내 마음부터 바라보기. 두 번째 해야 되는 것은 마음의 비움이에요. 마음의 비움.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내가 이 자식의 할머니다 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생겨요. 지금 따라해 보세요. 나는 그들의 삶을 지켜볼 수 있는 조력자일 뿐이다. 그냥 지켜볼 수 있는 조력자일 뿐이다 라고 본인에게 확언하셔야 돼요. 본인의 이런 마음을 명상을 하셔야 돼요. 나는 그저 조력자일 뿐이다. 이게 본인이 내 새끼, 내 아들, 그리고 내 손자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물론 손자와 손녀, 아들 간에 문제가 없는 분들은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질문자는 지금 이것 때문에 문제로 인해서 저에게 상담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제 말을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본인이 집착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인에게 이런 말을 하셔야 돼요. 나는 조력자다. 따라할까요? 나는 조력자다. 그러니까 지켜볼 수 있는 조력자인 거예요. 조력자는 거기에 참관하는 순간, 트집 잡는 순간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나는 조력자다. 손자에게 무슨 말이 튀어나오려고 하고 손자에게 집착하는 마음이 생기면 생길수록 이런 말을 하셔야 돼요. 나는 조력자다. 나는 조력자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식이 무릎 뜯는 버릇이 있고 이런 건 자식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누구나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또 손자가 가장 또 장난스럽고 버릇이 없고 누구나 고유의 성질이라고 보셔야 돼요. 같이 한번 따라해 봅니다. 그 성질은 고유의 성질이다. 그 성질은 고유의 성질이라는 거예요. 남편의 성질은 고유의 성질이고요. 아들의 성질도 고유의 성질이고 손자의 성질도 고유의 성질이에요. 그리고 지금 70 되셨지만 손자를 보면서 본인이 집착하는 것도 욕심내는 것도 고유의 성질이에요. 그래 고유의 성질이라는 거예요. 나는 조력자일 뿐이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존재의 고유의 성질이다. 이런 말을 자꾸 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확언하셔야 돼요. 나는 조력자지. 그래, 조력자야. 할머니 아니야. 물론 할머니 아니라고 해도 할머니입니다. 그거는 뭐 족보상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집중하면 본인은 집착하게 되어 있는 성격이에요. 그냥 다만 조력자다 얘기하고 두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고유의 성질이구나. 막 물어뜯어. 고유의 성질이야. 애가 막 급해. 고유의 성질이야. 애가 짜증내. 고유의 성질이야. 이걸 본인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확언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며느리에 대한 거는 이제 갈등을 좀 풀어 가셔야 돼요. 이제 본인이 그렇게 말한 것 때문에 이렇게 벌어졌다면 물론 며느리도 잘못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잘못이 있을 거고 쌍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며느리와 냉랭한 분위기가 계속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아들과 손자에게는 좋지 않습니다. 왜냐? 이 며느리는 아들의 아내고 그리고 손자의 엄마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완화될 수 있지만 먼저 마음 공부하시니까 큰 마음으로 먼저 다가가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야야, 내가 니한테 좀 할 말이 있다. 그래, 내가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만 내가 자식한테 너무 집착하고 너무 아끼고 사랑하다 보니까 내가 그런 말이 튀어나왔다. 내가 조심할게. 아이고 늙어가지고 감정이 그렇네. 내가 돌이켜보니까 내가 성격이 급했고 손자에 대한 마음의 집착심이 컸던 것 같다. 그래, 내가 조심할게. 우리 며느리 잘하고 있는데 내가 좀 그랬네. 미안하다. 이렇게 먼저 저는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짧게나마 문자라도 며느리에게 한번 보내십시오. 그래야 손자가 잘 돼요. 그리고 아들도 마음이 편합니다. 엄마가 자꾸 그렇게 있으면 제일 힘든 건 아들이고요. 그리고 그 며느리의 그 불편함은 손자에게 그대로 갑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좀 칭찬도 해주세요. 칭찬과 지지가 필요해요. 며느리에게 칭찬을 잘 안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며느리가 뭔가 했을 때 지지하는 마음이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손자 잘 키우고 있다라고 인정하고 칭찬해주고 이 말 한마디가 며느리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 며느리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시어머니한테 이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20년 묵은, 30년 묵은 그 마음도 고드름 같은 그 단단한 얼음도 서서히 녹아내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손자를 대하는 마음도 손자의 그런 행동과 그런 언행들은 그 고유의 성질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아이가 세상에서 배우고 성장해 나가는 하나의 단계라는 걸 배우셔야 돼요. 그걸 할머니가 고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아이는 크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또 장난기가 많다라는 것은 또 어찌 보면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그런 행동과 방향성이 많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자꾸 이렇게 막아내고 못하도록 막지는 말아요. 그러니까 크게 위험한 일 아니면은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놔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손자가 어리니까. 그리고 아이한테 보통 화를 많이 냈을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아이고 참 재밌는 아이다. 참 성질이 참 독특하구나. 개성이 강하구나. 너의 참 에너지가 대단하구나. 참 멋지다. 이렇게 아이에게 자꾸 얘기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아이도 자신에 대한 그런 그 무의식에서 칭찬과 지지에 대한 마음을 본인이 기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명상을 하나 얘기한다면 감사 명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아이와 내 손자가 건강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감사합니다. 손자가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나는 내 자식을 믿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이런 말을 자주 하셔야 돼요. 자식에게 그런 말을 하면 좋지만 그게 잘 안 된다면 나 스스로 잠들기 전에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스스로에게 얘기해 보세요. 아이고 내 자식을 믿고 내 자식의 선택을 며느리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라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리고 손자를 바라볼 때는 있는 그대로 사랑합니다. 있는 그대로 괜찮다. 있는 그대로 참 좋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셔야 돼요. 아이를 변화시켜서 자식을 뭔가 잘 만들고 손자를 잘 키우고 이런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감사하고 사랑해야 그 아이가 제대로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 아이의 무한한 잠재력이 커져갈 수 있어요. 근데 이 할머니나 부모의 이 틀에 가둬놓고 아이에게 시키면 아이의 잠재력이 자꾸 닫혀요. 그래서 잘 중도를 지켜서 잘 지켜보면서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술술 저는 잘 풀려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시어머니가 모르는 며느리의 아이를 키우는 방식이 있을 거예요. 그 방식을 존중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네가 그렇게 키우는 방식이 있는데 내가 그걸 몰라서 내가 좀 서툴러서 너에게 말했는 것 같다. 그 키우는 방식을 존중할게.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게 좋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건 어떠한 가족도 완벽한 가족은 없어요. 서로의 부족함을 조금씩
이해하고 채워가는 게 가족이에요. 그리고 할머니가 이렇게 사과하고 할머니가 먼저 손을 내밀고 이런 겸손한 모습과 내리사랑을 베푸는 모습을 보면 그 가족들은 이미 축복이고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걸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 집에 한 사람만 있으면 그 가족을 다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진심이 느껴지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가 있지만 언젠간 할머니의 따뜻한 사랑이 손자와 며느리 그리고 자식에게 다 연결될 것이니까 그 따뜻한 희망의 에너지를 본인이 펼쳐 나가 보시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